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청 20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세종고 일반고 르네상스라는 사업명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사이에 정부에서 교육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취지로 고입과 대입에 관계되는 두 가지 큰 방안을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관심을 갖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두 가지 발표 가운데서 우리 교육청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을 폐지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특성화, 교실 수업과 충실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의 단계적인 폐지와 또 지역으로서는 발길 만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이런 것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황하기보다 바뀌는 제도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이 담긴 진로와 진학 지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일반고 세종시 일반고 르네상스라 명명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 확대가 예고되었지만 수시 전형은 여전히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서 진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의 모든 일반고를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 장점을 연합해서 더불어 성장하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영역도 이에 맞춰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에 맞춤형 학력 신장이 더해져서 만족스러운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업무 공간을 교과 중심으로 재구조하고 진로와 교과 기반 학생 상담 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수시와 확대된 정시 모두를 겨냥하고 개별 학생의 학업 수준과 수요 등을 고려해서 학력 신장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미래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에 맞는 다양한 학업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는 교육과정을 특화하고 학교 간의
개방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단위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운영하던 교과 특성화 학교는 올해 10개 지정해서 내년에는 5개 학교를 더해서 15개 일반고 전체로 목표를 확대 지정해서 학교 안의 교육과정 특성화의 틀을 완성하고 학교 간의 특화된 과목의 강좌를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연합형 교육과정을 차근히 준비함으로써 학습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올해 잘 아시듯이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대외적으로 교육 효과성을 인정받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도입 3년차를 맞이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학교 밖 교육과정을 맡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와 그다음에 전문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5 영역을 신설해서 컴퓨터, 조리, 공예, 미용 같은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내년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 5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교육청 안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해서 학교 교육과정 기획이나 운영을 밀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진로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걸맞은 학력을 갖추어서 진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로, 학력, 진학 중심의 학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진로, 학력, 진학, 비전 선도 학교를 공모 운영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모든 일반 고등학교로 이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진로, 진학, 학력, 진학 중심의 선도 학교는 교과 중심으로 학교를 조직해서 진로 맞추는 교육과정,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그리고 과정평가와 풍부한 기록의 일체화를 실천하고 학생 상담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갖춰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교육과정과 학력 신장과 연계한 진로 진학 설계를 꾸준히 상담 지원하고 3학년 2학기는 진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을 집중 지원하며 교과 방과 후 학교 강화 등을 통해서 학생의 수준과 수요를 반영한 학력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3대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진로 진학 맞춤형 학력 신장 책임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서 개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소인수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고 방과 후 학교 3년 예고제, 학기와 함께 바로 시작하는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사교육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를 신설해서 수능 대비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같이 그 수능 출제 과목을 필요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학교가 연합해서 지도하면서 구체적인 과목, 시기, 지도 강사 선발 등은 학교 협의체에서 정하고 교육청에서는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온라인 수강 신청 시스템 같은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는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모든 결정들을 학교 안에서 자율로 결정해서 연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연합 학력 평가나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분석해서 능계 관리하도록 하고 교과 방과 후 학교와
교과 심화 지도를 포함한 교수 학습에 반영함으로써 정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분석 자료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를 통해서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특별히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취향에 맞는 다양한 공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독서실형, 개별 인문 강좌형, 혹은 학습 카페형, 그룹 스터디형 등 다양한 공간을 두루 갖춘 학습 공간 다운 구축도 올해 6개 학교에서 내년도에는 12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이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역량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공동체의 대입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학교의 대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칙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입 지원단을 정예화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학년부장 네트워크나 진로진학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학교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학생부 등 대입 전형 자료가 공정하고 풍부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진학 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로 진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입을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 정보라든가 대입 안내 등을 7종의 책자와 모바일로 담아내서 그동안 큰 호응을 얻었던 진로 진학 통합 안내서인 보인다 시리즈를 더욱 충실하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인다 1.0 과목 선택을 위한 과목 전공 안내서와 보인다 2.0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 진학 설계는 중학교에서도 요청이 많아서 중학생에까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대입 진학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진학 아카데미도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생까지 학년별로 그룹을 나눠서 상하반기 모두 6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에 대해서 준비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성장과 성공적인 진학 지도를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의 모든 일반 고등학교가 함께 고르게 좋은 학교로 발전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본 브리핑 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기자님은 거수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거수하셔야 합니다. 네, 장순식 기자님. 계절이고 장윤식 기자입니다. 제가 첫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이 수시 합격 발표도 있고 결국 감독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고의 한국 신장 특성화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다소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19학년도 세종시 고등학교 대입 실정을 보니까 영재학교 27명, 서울대입니다. 국제고 4명.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한솔고가 총 6명으로 실정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기 고등학교 진학률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0학년도 현재까지 그 수시에서 수도권이라든가 충청도 주요 지방대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
앞으로 국제과학영재고나 국적을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 수도권 진학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좀 추상적이라는 말씀은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로 실현하는 것을 보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막연하게 보이는 것이, 특히 저희가 처음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의구도 있었고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물론 실제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좀 더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은 실제 실행 과정을 통해서 구체성을 더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입 구체적인 그 성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느 시도도 대입 진학을 할 때 어떤 학교는 빼고 하고 어떤 학교는 넣고 하고 이렇게 해서 비율을 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서도 특목고인 이런 과학고라든가 외고 것을 빼고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만 해서 대학 진학률을 잡거나 그런 숫자를 또 따로 통계를 내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종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신장률을 냈을 경우에도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의 진학률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더 할 것인지를 말씀드렸고, 그때 특정 대학만을 이렇게 따로 통계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스카이대를 포함해서 지방 국립대라든가 전체 그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발표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 이렇게 다 수합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전체 여론을 대상으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발표를 서울대도 오늘인가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통계를 잡아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학교들 발표를 했고요. 오늘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학교 여기 그 교육청에서 아직 전체 통계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네. 예, 다음 시간 김정우 기자님. 예, 경총일보 김정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인수 방과후 학교를 실시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하셨는데요. 소인수면 학급당 몇 명이 되고 또 이러한 방과후 활동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얼마나 줄 거로 전망하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떠한 분들이 배치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과후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것이, 실제로 이번에 그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 서울소재 16개 대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수능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불안이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수도권에서도 서울의 강남 지역 같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동안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강화하는 것보다 그 학종 학생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수시를 통해서 진학 지도를 하되 어떻게 공정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수능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이해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또 학교 수업을 팽개치고 학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동안 어렵게 잡아온 일반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세종시에서는 전혀 그럴 염려 없이
설사 제도가 약간 그렇게 진단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제대로 운영하면서 그 미래형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 가운데서 여전히 수시를 중심으로 대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체적 진행하되 늘어난 정시를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학생들에 따라서 그들을 위한 방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학교의 과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뭐 숫자가 한 15명씩 된다면 또 어떤 과목은 국어 같은 과목은 뭐 국어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4를 이야기하는 것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단위 학교별로는 하면 숫자가 뭐 3명, 4명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학생들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광역별로 번역별로 묶어서 4개 학교, 5개 학교가 그 같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몇 명쯤 예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 전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감당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거 좀 도안해 주시고 교육과정 지원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윤희 장학관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교육과정과에서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백윤희입니다. 저희가 소인수 방과학교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학교로부터 충분한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과후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들 그리고 관리자들을 모시고 고민하는 가운데 방과후학교 인원을 좀 줄여주면 훨씬 효과적이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내외로 방과후학교의 개설을 대폭 지원할 예정으로 소인수 방과후학교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지원팀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지원팀은 고교 학점의 현장 안착을 목적으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팀하고는 별개로 학교 단위 교육과정 기획,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컨설팅, 연수 지원, 나아가서 학생 학부모의 상담 지원까지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별개 팀입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장학사 3명의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전문직 3명과 학교 단위에서 그 지원단이 결합이 되어지고요. 전문단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인호 기자님. 네, TJB 강진원입니다. 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그 세종시의 히트 상품이 된 것은 좀 다양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였었죠. 희귀 과목이라든가 진로 체험, 평생하기 등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돼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했는데요. 그게 교육감님의 그런 평소 교육 철학과도 좀 많이 부합이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캠공 4를 통해서 다시 국영수로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쏠릴 것이 자명한 일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도입됐던 그 취지와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고요. 결국 공교육에서 다시 이런 공교육 과외로 이 현실적인 그 부분은 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론에 급급해서 공교육 과외로 다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금 캠퍼스는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 1, 2, 3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나 자기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과정을 시설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심화 과정이 공동교육과정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과목의 그 심화 실험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있었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 심화 수투 같은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자기 원하는 과목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폭넓게 한 것과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심화 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혹시 이게 그동안 했던 그런 다양한 이걸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동안에 심화 과정이 있었던 것에 더해서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실제로 학생들을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학교 안에 단위학교에서 지원하기에 부족한 그야말로 소수의 학생들만이 원하고 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하지 않은 과목이 있을까,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기 진로 진학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학원에 맡기지 아니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 3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학교 밖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그 진로 학생들의 그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진로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학 다양성도 학생의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수업의 기회라든가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지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연합체로 좀 지도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의 진학 다양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 고민을 담아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연합을 해서 지도를 하는 과목과 시기와 대상 학생 선정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죠. 네, 지도 강사 선발 등을 다 합의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시스템이나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진학 다양성을 보다 밀착 지원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하나만 더 소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공부장을 아이들을 소수로 가르치면 옛날에 있던 서울전환이 부활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데. 저희가 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위학교, 그러니까 학교 안의 교과 방과후를 좀 더 기존의 20명 단위보다는 적은 단위로 지도함으로써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는 소수 지도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소수 지도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연합해서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소수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재 기자님. 네, 세종포스트 한재희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기조 발표에 따라 세종시 학생들이 받을 여파가 궁금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대학 입시에서 세종시 학생들이 정시, 수시로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시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정시 확대 기조가 우선 반영되는 곳이 서울 소재 16개의 대학이거든요. 그 세종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방 국립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빠지고
반대로 이제 읍면 지역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균등 선발 같은 것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세종시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교육부 발표에 따라 세종시 학생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청년교육과에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로진학 담당 장관 이석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수시로 가는 비율, 정시로 가는 비율, 전국적으로 어떻고 우리 세종은 특히 어떻고라는 질문인데 매년 수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인 평균으로는 수시가 이제 70%대 초반, 정시가 20%, 30%에 가깝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세종시 교육청 관내의 경우는 수시의 경우가 80%대 초반, 그리고 정시가 이제 20% 정도, 그렇게 전국 평균보다는 한 10% 이렇게 남짓으로 수시로 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것처럼 이제 정시가 확대되면 비율은 저희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유불리가 저희한테 어떻게 미칠지는 저희는 지금 예상을 특별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안에 농어촌 전개균형 등이 확대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있을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대응해서 세종 학생들이 이제 진학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나쁜 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학관께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록적으로 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리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이 심리적으로 정시가 확대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특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하는 것이 소위 서울 소재 시립계 대학에 가는 이유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방 국립대 중상위 친구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수도권의 늘어나는 16개 대학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에서 거기에 맞춘 고수준에 맞춘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 함께 가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박은주 기자님. 네, 사진표람의 박은주입니다. 계속해서 연장 선생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페이지에 쓰여있는 맞춤형 학력 신장 이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취업반과 진학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진학반이 맞춤형 학습이라는 건 예전에였던 우열반의 부활은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과 조금 전에 강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 구경수라고 했는데요. 방과후 학교가요 예전에 보충학교처럼 그런 색깔을 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수능 시험 발표에서도요 가장 걱정은 수학 영어에 투자 비용 많고요 시간 많이 투자합니다. 당락은 1.1점의 당락은 한국사였어요. 매번 그랬듯이 정말 필수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지금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필수 과목에 의한 그 과외 수업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투자되고 있다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학습 공간 다음에 구축 무척 필요한 부분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주중의 활동이죠.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 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국립지방대를 살리자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오늘 발표도 서울 쪽 학교 16개 대학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국립대학, 지방의 국립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학생들한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학교와의 연계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까? 정책국장님께서. 예, 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기자님 말씀 주신 그 우열반은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과목을 토탈해서 성적을 매긴 다음에 상위 몇 퍼센트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우열반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열반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다만 학생들의 진로나 특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과목 또는 진로를 반영한 그런 과목 개설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아까 강진원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소규모의 함수 대리, 예를 들면 기하반, 과학 탐구반, 이런 그 강좌들이 개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국립대에 저희들이 보내는 실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시별 전형 요소에 대해서 젊은 교사 중심으로 해서 대입 지원단을 꾸리고, 그 젊은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과목 개설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과목 개설을 개설된 과목에 대한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사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지원주를 뿌리고, 또 교사들이 학생 개별로 접근해서 진로진학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지자님 기자님이신가요? 네, 이명 기자님. 네, 답변이 다음에 대한 답변 드리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구축도를 공모할 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집중과 창의의 공간을 고루 갖추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질문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계획을 공모기획서안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여기 오늘 브리핑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2020년도 일반고 르네상스 추진 계획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주말에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학교가 연합해서 다음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명 기자님. 시티즌 이명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던 교육관과 지금 정부가 오늘 갑자기 정시 확대 발표한 거하고 아마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혼동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교육관 자체가. 그런데 지금 결국은 정시 확대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종시 교육청 교과활동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역시나 과거야 사교육과 유사한 그런 방과후 학부 형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과거 사교육과 같은 형태의 우교육, 그런 형태로 해서의 변질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은 지방국립대에 가는 학생 수 비율이 좋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서울로 갈 학생들이 포기하는 지방 갑니다. 이거는 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차라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에 많이 가는 게 학력 신장은 분명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로그레이드 돼갖고 지방국립대 가는 비율이 높아져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시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실지 말씀해 주세요. 그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가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학력이라고 그쪽으로 서울로 가는 학력이 도와준 거라고 평가를 하고 지역에 있는 오히려 국립대 가는 것이 학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 염려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저는 그 정시 확대의 방향보다는 실제로 그 학교에 그 변화되고 있는 미래 교육이 맞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공정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로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서울에 있는 교육감까지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들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목고를 2025년까지 자사고의 목적을 다 없애고 일반고를 강화하고 또 학점제를 가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자모님께서 그 회견할 때 함께 동석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이런 취지, 이런 교육과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저는 이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정말 이렇게 교육 전체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강남의 사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발표가 있고 나서 강남 지역에 땅값이 올랐다는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등 아니면 그 강남의 대형 학원 관련한 주식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 같은 옳지 않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동안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를 반드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과학예술 명제학교 학생들에게 굳이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지 않기를 권장했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의대를 가기로 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가면 좋겠다는 정도의 특별하게 지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그 세종시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진로, 자기 진학 방향을 정했을 때 이것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그 일부 서울의 일부 대학이 정시가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께서 지금 몇 분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시고 있는 것은 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이런 걸 조심해라라고 하는 충고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옛날식의 우열반을 편성해가지고 다수 학생들이 희생되는 형식의 앞에 성적이 앞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배려되지 않는 식의 진로 지도나 진학 지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옛날식의 우리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교가 학원식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충고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학교 안에서 세심하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공동교육과정 5를 주목하지 않고 계신데 5를 얘기한 것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서 그냥 일반고를 나오고선 그냥 바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도저히 대학 진학이 아닌 쪽으로 진로를 잡은 친구들도 전혀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우리 세종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한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진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추가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간단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 좀 죄송합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아니, 다른 지자분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교육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가 목표신데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세종시 학부모가에게 하나 언론 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게 수시를 준비하는 세종시는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제가 논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하나는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오늘 제일 많습니다. 그동안에 수시 합격자 발표된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집계를 안 했다는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이 아마 수시 합격이 가장 많을 거예요.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어저께 발표를 했고요. 연고대는 오늘 발표입니다. 다른 대학도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너무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모으지는 않지만 뭐 학교에서 저희가 부담을 드리면서 대학교 발표하는 순간 뭐 다 보고 다 일치를 하지는 않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적절한 때가 되면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또 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아니 그 말씀하기 지금 집계한 자료 있어야 될까요? 없죠. 아니 교육청에서는요. 저희가 수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학생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돼서 뭐 5군데 넣어가지고 2개를 합격하기도 하고요. 대기로 있다가 최종 합격이 이렇게 나중에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걸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전체 학교를 수합해서 전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추가 발표까지 다 끝난 뒤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종합을 하고 그때 알겠습니다. 발표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추가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고3 학생이긴 한데 대전에서 세종에 넘어오는 학생들은 여기 내신 따기가 좋다고 봅니다. 그건 곧잖아요.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질문 요지는 뭐냐면 일반 고등학교 합격 신장을 위해서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애시당초에 철학을 가셨던 게 약간 변화가 되는 거 아닌가. 합격 신장을 위해서 말씀은 참 좋아요. 지금 세종시 그 고등학생 진학률이 82.5%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 전문대 다 포함해서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드린 요지는 학력 신장을 위해서 돼 있잖아요. 서울대 방문하고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게 어떻게 기조의 변화가 있으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괜찮다, 그 말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 좋은 말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기본으로 제가 오늘 이 주제와는 좀 이렇게 직접 연관이 없어서 강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학력과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인데 이것이 과거의 점수, 전체 전국의 학생들을 여러 가지 과목을 합쳐가지고 점수를 따는 것을 순위에 따라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학력이 높고 이런 식의 학력 개념 자체가 이제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도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미래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역량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과 변화된 미래형 학력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속에서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뿐이고 기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학력관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좀 흘렀고요. 예, 딱 한 번만 질의 받겠습니다. 김만 기자님.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르네상스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지금 맨 끝머리에 교육자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이 돼서 제가 조금 저기 합니다만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 대학 입시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이렇게 안 할지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그 서열화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우리 그 교육 당국이나 또는 교육자들이 서열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원 내에서 학급 내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 부진아들 그런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아까 보면 이제 학습 부진아 학급반 이런 거를 갖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학 입시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만큼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적어도 그 한순간에 점수 따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식의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가지고도 그걸 충분히 대학의 입시에 반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경우에는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정도로 하고 오히려 대학 가서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 자체, 대학 체제 자체의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교육,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 교육과 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당 부분 쌓여야 되는 또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도 정말 해야 될 것이고, 사회에서도 애쓰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전국적으로 유초, 중고 다 상당히 만족도가, 학교 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도가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개혁,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학 입시 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만이 맞다 이렇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재작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것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국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교육 문제를 다룰 별도의 기구가 수립이 되고, 그곳에서 오직 교육 의제를 가지고 대학 입시를 포함한 의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인 장기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정학교육 계획, 대학 입시 개혁을 포함한 것들이 진행이 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봐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기자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셨던 기초학력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특히 세종에서 지난번에 한 차례 언론 한테를 보고 드린 바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 부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그 글자는 읽는데 문장 해독이 안 되는 문해력과 그다음에 그 수학의 기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기본에서 쳐졌을 때 이것이 거의 고등학교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기초학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거기에 대해서 지원 단도 꾸리고 학교별로 지금 그런 사례도 만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상 질의를 다 못 드린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이 시간 종료 후에 사학부서와의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차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보람동 디젤타워 2층에 위치한 초가집 갈비 김치찌개 식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